진우영 학생 보내주신 그 이용근 교수님 수업 소감문, 와, 저희 둘 다 정말 빠져들어서 읽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과제 제출용으로 쓴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물질주의와 영혼주의의 결합, 또 유전적 운명론을 넘어서려는 의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이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파봐야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우영 학생의 그 소감문을 뭐라고 할까요? 나침반 삼아서 몸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시대의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자료는 총 4가지입니다. 일단 진우영 학생의 소감문, 그리고 MZ세대의 육체노동을 다룬 KBS의 역전의 블루칼라, 아, 그거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인간 한계 확장을 그린 트랜스휴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삶으로 보여주는 이용근 교수님 가족의 이야기, 이 4조각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데 저희가 맞춰보니까 기가 막힌 그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식과 정신노동이 최고인 줄 알았던 세상에서 왜 다시 몸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몸의 의미가 기술과 만나고 또 삶의 태도와 만나면서 어떻게 확정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오늘 진우영 학생과 함께 완성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역전의 블루컬러 다큐 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거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예전에는 몸 쓰는 일 하면 뭐랄까 어쩔 수 없이 하는 3D 업종 이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요즘 MZ세대에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AI 시대에 절대 뺏기지 않을 나만의 진짜 기술로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진짜 기술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진우영 학생이 소감문에서 물질주의, 즉 몸과 노동, 그리고 영혼주의, 가치와 의미의 결합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했었죠. 저는 이 현상이 딱 그거라고 봐요. 육체노동이라는 물질 안에서 이건 누구도 대체 못하는 나만의 전문성이야 라는 새로운 영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다큐에 나온 분들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목공 기술을 배우는 분도 있고 아, 네. 사무직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배우는 여성분도 있었고요. 네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방 명문대를 자퇴하고 도배 기술자가 된 24살 이호진 씨. 아, 그분. 이분이 현장에서 동갑내기 동료를 만나서 연인이 되고 같이 창업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다 잘 됩니다. 이 말이 뭔가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버틴다는 말 속에 어쩌면 이 일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 곧 실력이 되고 그 실력이 돈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주 정직한 세계잖아요. 맞아요. 요즘 킹산직이라고 왕처럼 대우받는 생산직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니까 MZ세대들이 연봉 낮은 화이트 칼라보다는 힘들어도 고용봉엔 블루 칼라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큐를 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역시나 내 일자리가 AI 때문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그게 크죠. 한마디에 딱 담겨 있더라고요. GPT한테 벽돌 몇 장 들어가는지 물어볼 순 있어도 내 손끝 기술은 절대 흉내 못 내. 와. 인간 고유의 기술을 다시 보게 된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저는 이게 진우영 학생이 소감문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던 유전적 운명론에 대한 저항으로도 보여요. 아, 유전적 운명론에 대한 저항이요? 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사무직이 되는 게 유일한 성공 공식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렇죠. 엘리트 코스. 그런데 이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내 몸과 내 기술로 내 운명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의 표현인 거죠. 와, 유전적 운명론을 내 몸으로 직접 깨부순다는 거네요. 정말 멋진데요? 그렇죠. 그런데 몸의 가치를 이렇게 내재적으로 파고드는 흐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기술로 몸의 한계를 외부에서 부숴버리려는 시도도 있잖아요. 아, 네. 보내주신 트랜스휴먼 다큐가 딱 그 이야기였죠? 그렇죠. 블루 컬러의 재발견이 내 몸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라면 트랜스휴머니즘은 몸의 기능적 확장에 초점을 맞춰요. 아, 방향이 좀 다르네요. 네.
완전 달라 보이지만 결국 몸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큐 보면서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쪽 손이 없었지만 생체공학 팔로 직접 옷을 바느질하는 맨디. 와, 그리고 사고로 팔을 잃었지만 오히려 인간보다 더 빠른 초당 40타를 치는 로봇팔로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계를 열어버린 드러머 제이슨. 이게 그냥 장애를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드러머 제이슨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단순히 예전처럼 드럼을 칠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네. 로봇팔에 달린 두 개의 스틱이 각각 다른 박자로 움직일 수 있어서 인간 드러머 한 명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리듬을 만들어내요. 이건 장애 극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초월이죠. 추월. 네. 기술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종의 탄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머리에 안테나를 달아서 색깔을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외부 배터리로 작동하는 완전 인공심장을 달고 1년 넘게 살아가는 분도 있었어요. 와.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내 몸의 일부가 기계가 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기계인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주제의 핵심적인 철학적 딜레마죠. 진우영 학생이 소감문에서 언급했던 뉴턴의 관점, 즉 인간의 몸을 정교한 기계로 보는 관점이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셈인데 이게 나라는 존재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아, 물질주의와 영혼주의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지극히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인간적인 문제요? 어떤 걸까요? 다큐에 나온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로봇손을 쓰고 계셨는데 예전 의수는 촉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손녀를 안아줄 때 얼마나 힘을 줘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 다치게 할까 봐. 네, 무서웠다는 거죠. 그런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로봇솜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손녀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와, 기술이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단절됐던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준 거죠. 이건 지극히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기술이 단절된 관계를 이어준다. 와, 정말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몸의 본질을 파고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로 몸을 확장하고 네, 이 두 가지 흐름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걸 하나의 삶으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누구시죠? 바로 진우영 학생의 스승이신 이용근 교수님 가족 이야기였어요. 이 기사를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앞서 나눈 블루칼러의 가치 재발견, 트랜스휴먼의 한계 확장이라는 거대한 두 흐름이 이용근 교수님 가족의 삶 속에서는 하나의 철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있더라고요. 교수님의 교육 철학이 정말 남다르세요. 두 아들을 학교 책상에만 앉혀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무려 800km에 달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함께 걷고 800km요? 고등학생 때? 네, 그리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까지 등반하셨어요. 이게 말이 쉽지 정말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보통은 그 나이 때 수능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 두 발로 한 걸음씩 직접 내디뎌야 한다는 걸 책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신 거죠. 아, 몸으로. 네, 세상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머리가 아니라 발로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두 아들의 인생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길을 걷고 산을 오르는 경험을 통해 두 아들 모두 평생 몸으로 악기를 불고 연주해야 하는 구학을 선택했고 나란히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더라고요. 와, 정해진 입시 공식, 그 유전적 운명론 같은 길을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얻은 깨달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철학은 자녀 교육에서 그치지 않아요. 교수님 부부의 삶 자체가 그 철학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내분은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2011년에 꼬치여행이라는 가게를 창업해서 10년 넘게 운영하고 계시고 네. 교수님 본인도 대학 강의를 마친 후에 밤늦게 새벽 2시까지 가게에서 직접 꼬치를 굽는다는 이야기는 정말 뭐랄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죠. 대학 교수가 강의 끝나고 앞치마 두르고 꼬치를 굽는 모습 쉽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온 가족이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몸을 쓰는 삶의 존엄함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창업가이자 몸을 쓰는 사람들인 셈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 가족의 이야기가 앞서 나는 모든 논의를
하나로 묶어주는 완벽한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꼬치를 굽는 것은 모두 존엄한 몸의 노동이에요. 이건 블루칼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대 정신과 정확히 통하죠. 네네. 또 남들이 가는 편한 길 대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길을 만든 건 정해진 운명론을 거부하는 능동적인 태도고요. 진우영 학생이 소감문에서 말했던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완벽한 실천 사례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모든 이야기가 교수님 가족의 삶으로 수렴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와 흡수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었죠. 진우영 학생도 이 문장이 인상 깊었다고 썼고요. 네, 맞아요. 이 가족은 산티아고 여행이나 안나푸르나 등반 같은 외부의 강렬한 경험, 즉 물질을 그냥 체험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걸 온전히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이라는 영혼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흡수해낸 겁니다. 와, 이것이야말로 진우영 학생이 고민했던 물질주의와 영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 아닐까요? 와, 완벽한 정리네요. 오늘 우리는 진우영 학생의 소감문이라는 씨앗에서 출발해서 MZ세대의 블루칼라, 트랜스 휴먼의 미래, 그리고 이용곤 교수님 가족의 삶이라는 커다란 나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야기들 속에 몸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최종적으로 그림을 완성해보자면 우리 시대는 지금 몸을 완전히 새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순 노동의 대상이었던 몸이 이제는 AI도 대체 못하는 고유한 기술의 주체가 되고 있고요. 네, 기술의 주체. 생물학적 한계에 갇혀있던 몸은 기술과 결합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하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주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던 수동적인 몸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삶을 개척하는 살아있는 철학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죠. 기술, 확장, 철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몸의 새로운 세 가지 얼굴입니다. 진우영 학생 소감문 마지막에 유전자가 바뀔 때 우리는 진화한다는 문장이 강렬하게 남았다고 쓰셨죠. 네. 먼 미래의 생물학적 현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기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내느냐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진우영 학생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을 통해 앞으로 어떤 진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자신만의 길을 한 걸음 내디뎌보는 것은 어떨까요?